메인에 링크 클릭해 선착순 투자 전략 얼른 챙겨가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제가 공개하려는 투자법을 알게 된다면 평생 주식 투자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90세까지 살면서 80년 동안 투자의 세계에서 전설이 된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인물을 아시나요? 이 남자는 대공황, 세계대전, 5.1 쇼크, 블랙몬데이까지 모든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엄청난 부를 축적한 투자계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코스톨라니가 남긴 투자 철학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는 증권시장을 하나의 거대한 게임판으로 보았고, 이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명확한 규칙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도박이나 단순한 게임으로 생각하지만 코스톨라니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투자는 과학이자 예술이며 무엇보다 인간 심리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증권시장이 존재하는 진짜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코스톨라니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그에게 증권시장은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거대한 집단지성의 장이었습니다.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미래 가치에 대한 약속이자 기대의 구현체였죠. 주식이 하는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입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식의 진정한 가치는 기업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현재의 실적이나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이미 늦은 정보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시간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코스톨라니는 투자 기간을 단기, 중기, 장기로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단기는 며칠에서 몇 주, 중기는 몇 달에서 1년, 장기는 수년에서 수십 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각 기간마다 완전히 다른 투자 전략과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은 대부분 감정과 투기에 의해 좌우됩니다. 뉴스 하나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루머 하나에 시장 전체가 요동치는 것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코스톨라니는 이런 단기적 변동성을 소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투자자라면 이런 소음에 휘둘리지 말고 본질적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증권시장에는 항상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가 공존합니다. 흥미롭게도 코스톨라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비관주의자가 더 많다고 관찰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손실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위험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진정한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다수가 비관적일 때가 바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와 주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경제 지표가 나오면 주가가 오르고 나쁜 지표가 나오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이런 직선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했습니다. 때로는 세금이 인상되어도 주가가 오를 수 있고 경제가 호황이어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금리와 주가의 관계는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가 내리면 주가는 상승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금리 상승이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이런 복잡한 경제 변수들을 단순한 공식으로 해석하려는 경제학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경제학자들이 만드는 복잡한 모델들이
실제 시장에서는 거의 쓸모없다고 봤습니다. 경제는 수학 공식으로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심리가 개입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경제학자들의 예측이 맞는 경우보다 틀리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한 나라의 번영과 발전에 있어서 경제와 금융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코스톨라니는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금융이 경제의 혈액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나 산업이 있어도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반대로 자금 공급이 원활하면 경제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투자자와 개인꾼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개인꾼은 단기적인 수익에만 관심이 있고 운에 의존합니다. 반면 투자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평가하고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듭니다. 코스톨라니는 자신의 오랜 경험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항상 투자자가 개인꾼을 이긴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훌륭한 투자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코스톨라니는 첫 번째로 인내심을 꼽았습니다. 좋은 투자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그리고 투자한 후에도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독립적인 사고입니다. 남들이 모두 사라고 할 때 팔 수 있고, 모두 팔라고 할 때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투자에 나쁜 성격이 있다면 그것은 조급함과 욕심입니다. 빨리 돈을 벌고 싶어하는 마음과 한 번에 큰 돈을 벌려는 욕심이 투자자를 파멸로 이끕니다. 코스톨라니는 투자를 마라톤에 비유하며 단거리 달리기 하듯 투자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용으로 주식을 사는 것, 즉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 코스톨라니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수익도 커지지만 손실도 그만큼 커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빚이 있으면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지면 좋은 주식도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훌륭한 투자자라면 1년에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코스톨라니는 이 질문에 대해 연 15%에서 20% 정도의 수익률을 꾸준히 달성할 수 있다면 훌륭한 투자자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복리의 마법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고수익이 아니라 꾸준한 수익률입니다. 투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 번 시장에서 큰 수익을 경험하면 그 쾌감을 잊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이런 중독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투자하면 반드시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항상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할까요? 코스톨라니는 투자 자체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선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투기나 조작은 경계해야 합니다. 아내나 연인의 의견을 투자 결정에 반영해야 할까요? 코스톨라니는 이에 대해 재미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투자 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이 내려야 하지만 가족의 심리적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가족이 투자를 반대하면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투자자가 술을 마시고 결정을 내려도 될까요? 코스톨라니는 이 질문에 단호하게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투자는 명확한 정신 상태에서 내려야 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감정이나 알코올에 의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는 절대 투자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자는 언제 결산을 해야 할까요? 코스톨라니는 매일 주가를 확인하는 것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전체적인 결산을 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너무 자주 확인하면
단기적 변동에 휘둘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비법이 있을까요? 코스톨라니는 비법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대신 기본 원칙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것, 좋은 기업을 찾아 장기 보유하는 것,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것 등이 바로 그런 원칙들입니다. 전문가의 추천을 어느 정도 신뢰해야 할까요? 코스톨라니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는 하되 맹신하지는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도 사람이고 그들 역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분석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주가 차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코스톨라니는 차트 분석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차트만으로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차트는 과거의 움직임을 보여줄 뿐 미래를 예측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차트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내부자 정보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코스톨라니는 내부자 정보가 때로는 함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짜 내부자라면 그런 정보를 쉽게 흘리지 않을 것이고 돌아다니는 내부자 정보 중 상당수는 가짜이거나 이미 늦은 정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차대조표나 배당금 등 기업의 재무 정보를 자세히 알아야 할까요? 코스톨라니는 기본적인 재무 분석 능력은 필요하지만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파고들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성장 가능성을 파악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초보자도 독자적으로 하라는 모토를 따라야 할까요? 코스톨라니는 초보자일수록 남의 의견에 휘둘리기 쉽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완전히 독자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뢰할 만한 멘토를 찾아 조언을 구하되 최종 결정은 반드시 자신이 내려야 합니다. 상품 선물 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코스톨라니는 선물 거래를 매우 위험한 투자로 봤습니다. 선물은 현물보다 변동성이 크고 레버리지가 높아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라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제로 본드에 대한 코스톨라니의 견해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제로 본드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확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한 투자처입니다. 특히 금리가 높을 때 매수한 제로 본드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으로 제로 본드를 사는 것은 권하지 않았습니다. 옵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옵션은 적은 자금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원금을 모두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옵션의 메커니즘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 채권, 즉 정크 본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높은 수익률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위험도 높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게는 권하지 않았습니다. 코스톨라니가 경험한 놀라운 투자 사례 중 하나는 1000프랑짜리 채권이 35,000프랑이 된 경우입니다. 이는 초인플레이션 시기에 발생한 일로 화폐 가치가 급락하면서 실물 자산의 가치가 폭등한 결과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현금보다 실물 자산이나 주식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줍니다. 코스톨라니의 투자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내하는 자가 승리한다입니다. 시장의 단기적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며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의 80년 투자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투자에는 왕도가 없지만 올바른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과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인내심을 기르며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코스톨라니가 남긴 이 소중한 지혜들을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투자의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스톨라니의 철학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시는데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코스톨라니가 실제로 사용했던 구체적인 투자 전략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코스톨라니의 가장 유명한 투자 원칙 중 하나인 계란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투자자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딱딱한 계란이고 다른 하나는 무른 계란입니다. 딱딱한 계란은 시장의 충격에도 깨지지 않는 강인한 투자자를, 무른 계란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는 약한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딱딱한 계란이 되어야 합니다. 딱딱한 계란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충분한 현금 보유입니다. 코스톨라니는 항상 투자 자금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보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급작스러운 시장 변화나 좋은 투자 기회가 왔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모든 자금을 주식에 투입하는 실수를 범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현금은 기회비용이 아니라 기회 창출의 도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분산 투자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분산 투자는 단순히 여러 종목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너무 많이 분산하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10개 이하의 우량 종목에 집중 투자하되 각각 다른 업종과 성격을 가진 기업들로 구성하라고 조언했습니다. 100개 종목에 조금씩 투자하는 것보다 10개 종목을 깊이 연구해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역발상 투자의 기술입니다. 코스톨라니는 대중이 옳다면 증권거래소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고 싶어 할 때는 팔고, 모든 사람이 팔고 싶어 할 때는 사라는 것이 그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반대로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장의 공포와 탐욕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 반대편에서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발상 투자를 실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져 모든 주식이 무차별적으로 하락할 때 그 중에서도 펀더멘털이 건전한 우량 기업의 주식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지만 결국 본래 가치를 회복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과열되어 모든 주식이 급등할 때는 점진적으로 수익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간차 매수법입니다. 코스톨라니는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대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누어서 매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한다면 한 번에 투입하지 말고 200만 원씩 5번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잘못된 타이밍에 투자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손절매와 익절매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손실이 20%에 달하면 과감하게 손절매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물론 이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수익률이 50% 이상 나면 일부 물량을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하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부려 계속 보유하다가 모든 수익을 잃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업종 순환의 이해입니다. 코스톨라니는 경제 사이클에 따라 각 업종이 순환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경기 초기에는 금융주가, 중기에는 소비재주가, 후기에는 원자재주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잡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전략입니다. 7번째는 정치적 이벤트 활용법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선거, 전쟁, 정치적 위기 등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주식시장은 하락하지만 이런 시기야말로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벤트는 대부분 일시적이지만 그로 인한 주가 하락은 과도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8번째는 국제 분산 투자의 중요성입니다. 코스톨라니는 한 나라의 주식시장에만 투자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각 나라마다 경제 사이클이 다르고 통화 가치 변동도 다르기 때문에 국제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이고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과 신흥국을 적절히 조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9번째는 배당 투자의 활용입니다. 코스톨라니는 배당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주가 상승만으로는 불확실하지만 배당금은 확실한 현금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배당을 꾸준히 늘려가는 기업에 투자하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도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10번째는 인플레이션 해지 전략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인플레이션이 투자자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라고 봤습니다. 현금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주식은 기업이 인플레이션에 맞춰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입니다. 특히 원자재나 부동산 관련 주식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준비입니다. 코스톨라니는 투자의 90%가 심리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시장이 급등할 때 탐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에 투자 철학을 명확히 하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코스톨라니의 투자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매년 조금씩 꾸준히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 진정한 투자의 길입니다. 그의 80년 투자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친구로 만들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시장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들을 일상에서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코스톨라니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